첫 번째 주제는 국민들께서 그동안 코로나19를 겪으시는 와중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재난 극복의 아이디어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재난을 극복하는 국민 아이디어, 정말 작지만 작지 않은 그런 국민들의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나씩 전해져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아주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덕분에 챌린지 이런 것만 해도 전 국민적으로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정말 큰 캠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현재까지 65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지금 참여하셨었는데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4만 4천 명 참여한 거에 비하면은 거의 10배 이상이 참여하셔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만드는 건 거의 뭐 이렇게 마스크 의병 운동이라고 부를 만큼 전국적으로 좀 바람이 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바이러스 재난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이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또 이제 식당도 도와주는,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손소독제를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걸고 나가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그 마스크가 이게 잘 안 돌았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스크가 부족한 곳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걸 이제 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함께 또 나누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식자재 수급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도 갔었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혹시 이런 것들 비슷한 케이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단체는 네, 마스크를 종이 타월 있죠? 예, 종이 타월 두툼한 걸로 이렇게 빨아 쓰는 종이 타월로 제작하는 법을 이렇게 고안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필터, 네, 그거는 부직포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작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고, 한 가정마다 그거를 스스로 좀 만드시도록 이제 그 유튜브 영상도 배포를 했는데, 어느 가정에서 그냥 처음에는 자기 혼자 우리 가족들의 마스크 제작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이분한테 그 다문화 시설,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있는 시설이 이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를 한 5배 정도 만들어서 네.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또 그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시설까지 이렇게 공급하는 여러 가정이 이제 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진행하고 있다고 네네. 하고요. 이런 이제 고구마가 많이 남아 있었던 고구마. 어떤 네. 농부께서, 제가 아는 지인인데 카톡방에다가 이거를 이제 대구에 보내고 싶다 그랬더니
택배비를 모금을 한 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택배비는 이제 우리 지인들이 다 모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소진했다고 합니다. 아, 고구마를 예, 예. 생활에서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 볼까요? 돈줄 내자.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또 평소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소상공인 가게를 소개하고 여기 한번 사주자. 이거 아주 그냥 돈줄을 내야겠구만. 이걸 그냥 이러면서 내가 아주 그냥 돈 세다 지치게 만들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혼을 내주는 그런 캠페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구에 코로나 많이 확산됐을 때 네. 이제 뭐 가게들이 이제 식당에도 손님 많이 없고 그 식자재도 많이 안 들고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요즘 맛집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 좀 이제 많이 연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구 맛집 소개합니다. 이런 네네네. 페이지들 있죠. 그래서 네. 어떤 남는 식자재를 좀 이제 판매하실 수 있도록 음. 가게 빈 자리에 이렇게 전시하기도 하고 다른 물품들도 같이 그러니까 식당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팔고 약간 예. 이런 연결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쭈꾸미 집이면은 쭈꾸미 3인분 이거 원래 25,000원인데 18,000원에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가서 드실 수 있도록 다 판매도 포장을 하고. 해놓고 네네네, 이제 네. 테이크아웃 해가실 수 네네네. 있도록 그러면 일단은 그 소상공인분은 뭐 싸게는 팔았지만 적어도 원가는 건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었던 거고 그거를 SNS 페이지가 해낸 거죠. 아무놀이 챌린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고 예. 계시는 분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집에 아이가 오래 학교에 안 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예, 정말 부모까지 힘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놀까? 저희 같이 계속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놀아주려고도 어떻게 놀아야 될지 참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놀이 저놀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 노는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죠. 저도 이게 따라 가지고 이걸 같이 하다 보면은 되게 재미있게 놀 수 있어 가지고 이 집단지성을 통한 놀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돌봄에 공백을 채웠던 재능 기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못 갔죠. 가고 싶은데도 못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 일하러 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혹은 학습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빈칸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채워냈던 소셜 벤처들도 있었고요. 또 개인들의 프리랜서들의 재능 기부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요거. 뭐 했어요? 저 중에 이제 방방학교 저도 참여했던 건데요. 네네. 한 NGO가 지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지역 아동센터들이 문을 못 열게 되니까 여기 아이들이 어떻게 딱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도 같이 학교도 온라인 개강하는데 근데 문제는 방과후 학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는 부족한 거예요. 예. 누가 그걸 따로 만들어드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이 각자 자기 재능들을 가지고서 짧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재난안전만 전문으로 하니까 그럼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한 10분짜리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걸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 만들어보고 이걸 그냥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좀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선생님들이 10개의 과제로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일주일에 2번씩 아들하고 같이 나와서 둘이서 제가 아들을 가르치면은 또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배우게 되는. 그럼 뭐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재난이 닥쳐서 추워지면 어떻게 주변을 물건을 가지고 신문지 가지고 몸속에 막 집어넣고서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공유했습니다. 또 위켄두 마을 응원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제자리 마을 운동회. 아빠랑 딸이랑 이제 돗자리 펴고 앉아 있죠. 이제 비말이 닿지 않는 3m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채기를 해도 닿지 않는 거리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서 일단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교감, 교류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낸 게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고 눈물도 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일종의 언택트 방식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과연 안전한 활동이 어떤 거일지 이제 연구를 해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서 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뭐 접촉도 하고, 거리도 유지하면서 하는 그 슬기로운 여러 가지 재난 대응하는 방법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운동회라던가 아니면 문화 예술과 관련된 체험, 체감, 공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의 호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사실 그걸 느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차단이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문화예술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도비 대표님, 지금 업계 현황이 지금 어떤가요? 좋지 않죠. 좋지 않고요. 사실 이제 이게 뭐 몇 달 정도 이제 버티면 될 거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저희는 계속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위드 코로나를 정말 얘기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태양의 서커스라는 되게 유명한 이제 공연이 이제 그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계속 더 들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저희는 뭐 축제나 이런 어떤 공연이나 전시에서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술가들이거나 뭐 공연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그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스태프들과 되게 많은 이제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그리고 예술 뭐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의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 왔는데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뭐 축제 하나가 취소된다고 해서 그냥 축제를 참여 못하는 것을 좀 넘어서 그 이제 이면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네.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그 띄엄띄엄 예. 떨어져 있는 운동회처럼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삶의 활력을 또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의 힘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이 걸릴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또 개발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시장도 네. 사람이 모이는 데가 시장인데 드라이브 스루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자동차 타고 쭉 와가지고 물건 쏙쏙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 이제 시민들이 이제 또 이게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네네. 했고, 좀 교회가 요즘 문제이기도 한데 저기 보니까 자동차 극장처럼 자동차 타고 와서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보는 자동차 극장 예배, 이것도 네네. 한국에서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온갖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스스로들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좀 일상을 좀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에는 약간 신체적인 그러니까 안전도 있지만 사실 되게 정서적인 안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어떤 거리두기를 해서 이제 몸과 몸이 떨어진 상태에 사는 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조금 이제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하게 됐었고,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요리를 하거나 여러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소통하면서 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되게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때로는 좀 좋은 정책이나 제도보다 정말 동네 친구 한 명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유의미한 안전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그 추리닝 브런치, 온라인 추리닝 브런치라고 돼 있는 조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제 그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각자의 집에서 이제 요리를 같이 하고, 이제 저희 이제 공간의 요리 그 부엌을 운영하시는 요리사분이 요리 가르쳐 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요리해서 이제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네. 건강도 꼭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계가 네. 함께 또 고민하고 네.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실천이 되고 있고 또 SNS나 행정을 통해서 더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접어든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일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가 일상에서 코로나 말고라도 또 다른 어떤 재난들이 올지 모릅니다. 화재가 될지, 지진이 될지, 또 다음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왕에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보조 MC로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저분이 그 재난대응 전문가세요.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네, 라이프라인 코리아 정말 그 재난 대응, 일상에서의 재난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내 최고의 전문가나 다름이 없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일상 속 재난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저기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 재난, 뭐 사회 재난 구분하고, 그럼 자연 재난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태풍, 그러니까 그다음 홍수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그럼 지진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사회 재난은 여러 뭐 화재, 뭐 이렇게 폭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사회 재난에 이렇게 해당하는데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요거를 딱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이번에 감염병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시나리오는 이미 있었습니다. 꼭 그게 코로나19로 올지는 모르는데 인수공통 감염병에 의한 금관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거에 대한 대비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영화 백두산 저기 개봉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막 북한에서 저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이 남쪽에도 어쨌든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건데 실제로 저기 이걸 대비하고 있는 이런 좀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느 뭐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이게 본인들한테는 어쨌든 똑같은 재난이고 이제 위험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처할까 했을 때 저기 미국에 이제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흔한 이름인데 하인리 어째 독일식 이름 같은. 독일식 이름이네요. 예, 예, 하인이라는 사람인데 보험회사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 통계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새로운 게 한 번에 큰 사건이, 이거 재난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전설적인 얘기인데 한 번에 큰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29번의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300번의 아주 경미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큰 배가 하나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29번의 작은 이 증상들이 있었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 29대 300 정도인 건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거를 우리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위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 우리 생활 속에 그 300개 정도에서 딱 하나를 먼저 잡아가지고 미리 막아버릴 수 있으면은 나머지 29개도 안 생기고 최종적으로 1개도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거나 안전에 대해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가볍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한다거나 재난교육 프로그램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300개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큰 작은 사건 29개 그다음 큰 사건 하나를 만드는 걸 여기에 막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난이 되기 전에 안전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예. 있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좀 있으면은 이제 괜찮겠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감수성. 예, 그 어디서 뭐 지나가는데 뭐 불이 났다,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어쩌고 왜 저래? 예, 맞습니다. 그런 의심. 예. 네. 그 의심 하나가 많은 사람, 큰 사건을 막고 많은 사람을 좀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 혹은 그냥 일반 시민인데 정말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예.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서 빗물 바지 거기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인다.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사실 홍수 났을 때 굉장히 큰 피해가 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사전에 알고 치우시는 분도 있고 또 행정에다 요구를 해서 혼자서 다 못할 때는 이제 그것을 치워달라고 요청도 하고, 이런 일상에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눈 치우는 것부터 사실은
가장 작은 것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요즘에 뭐 우리가 코로나 19 이걸로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다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인지하고 있듯이 개개인이 크고 작은 재난, 언제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일상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좀 코로나19 겪으면서 국민이 방역의 주체다 또는 시민이 이제 백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의 힘만으로 이걸 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의 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는 우리의 국가의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건 하나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반드시 하는 게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또는 마을이나 공동체가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는 양쪽의 일을 동시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